안녕하세요. 전예과사관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컴프레hen션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토익 공부법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또 만들었는데 오늘의 토픽으로 준비한 건 8-6 공략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8-6는 파트 5랑 우리 공통의 부분도 있고 그 다음 7하고도 겹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8-6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문제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8-6 공략법을 통해서 8-6의 어떤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지문의 어떤 구성, 그 특징,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적인 6 공부법 이런 것들 쭉 다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습 지문 2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훈련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 저랑 함께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8-6 공략법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게 8-6의 문제 유형인데 8-6는요 파트 5랑 완벽히 똑같은 그런 문제 유형도 분명히 있습니다. 파트 5랑 같은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맥락 파악 없이도 한 문장에서 그 빈칸을 포함한 그 센텐스 한 개 문장에서 정답이 도출되는 그런 순수 문법 문제 혹은 표현 문제 유형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자, 제가 한번 준비한 이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빈칸 기준으로 앞에 뒤에를 보니까 앞에는 look 그리고 뒤에는 to가 함께 지금 제시가 되었는데 근데 여기 우리 표현 문제로 look blank to에서 쓸 수 있는 건 look up to 그죠?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라는 표현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look up to 하면 얘는 존경하다 그죠? 존경하다. 자, 존경하다라는 표현을 만들고 look forward to 자, 제가 앞에 뒤에 붙여볼게요. 자, 우리 look forward to 요거는 뭔가 기대고대하다 기대고대하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고대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는 DY 디자인스에 우리는 그 뒤에 당신의 wireless communication needs라고 해서 무선 통신 니즈 이런 것들 여기에 뭔가 서빙 한다는 건 일종의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바로 요거 니즈 여기를 서빙하는 것을 기대고대하다라고 해서 look forward to가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을 알고 있으면 바로 정답 B번 마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이 해당 센텐스 한 개만 딱 우리 분석을 해도 정답이 나오는 파트 5이랑 똑같은 어떤 문제형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최근의 추세는 파트 5랑 이 똑같은 유형 문제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6 지문형이 도입되었을 때보다 현저하게 요즘에 이렇게 파트 5랑 똑같은 그 문제형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중요한 건 8-6의 고유한 문제 유형을 우리 이 비율을 점점점 이제 높여간다는 거죠. 우리 6의 고유한 문제 유형은 어떤 게 있냐면 6는 왜 이 지문형 문제 우리 유형이 도입되었을까? 결국 여러분들한테 맥락 파악 능력을 확인고자 이걸 측정하고자 도입되었거든요. 맥락. 컨텍스트라고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 맥락의 어떤 흐름, 그죠? 어떤 연결,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유형들을 쭉쭉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예요. 우리 16년 5월부터 우리 센텐스 알맞은 문장을 빈칸에 채우는 문제 유형이 도입되었는데,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가 맥락 파악의 가장 대표 문제 유형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쭉 출제되어 왔던 접속부사 연결어 문제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그 부사 일종의 접속부사를 채워준 문제가 또 이게 맥락 파악의 가장 대표 문제 유형인데 사실 우리가 그 접속부사는 보통 파트 5에서는 접속사, 전치사 이런 것들 접점구별 문제에서 오답 선택지로 보통 등장하는 게 특징인데 6에서는 매 회차마다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2문제 또는 3문제꼴로 이렇게 접속부사 연결 문제를 출제를 해요. 이건 제가 정규반에서 정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부살 접사랑 전사랑 접속부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접속부사 있죠. 이것만 제가 오늘 좀 언급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연결어 접속부사 중에서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추가 인어디션 있죠.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나열하고 열거하는 그런 우리 글쓰기 전개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어디션이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추가적으로 게다가 인어디션. 그 다음에 뒤집는 내용으로도 우리 전개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우리 however, 네, however.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우리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뭐 1월 우리 월말 시험에 나왔던 게 앞에 우리 문장 내용이 만일 당신이 돈을 보냈다면 페이먼트를 보냈다면 이 이메일을 디스리가드 무시하라 이게 앞의 내용이었거든.
그리고 뒤에 접속보사 연결어 문제에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즉 돈을 보낸 게 아니면 remit the payment 돈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의 대세 표현으로 best of all, above all 무엇보다도 그죠?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뭔가 얘기를 꺼낼 때 best of all 또는 above all 이 표현도 최근에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예시를 들어주는 어떤 글의 전개 과정도 일반적인 어떤 글쓰기 가장 흔한 우리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 표현도 종종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이유를 들어주는 전개 방식도 되게 일반적이거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말하자면 for example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할 때 after all이란 표현이 요즘 대세 표현이에요. 즉 after all은 결국이라는 뜻 요거 말고도 왜냐함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우리 결과적으로 앞에는 원인 그리고 되게 결과적 전개도 되게 흔한 전개거든. 그래서 우리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그 앞뒤의 어떤 연결을 물어보는 접속보사 연결어 문제도 맥락 파악 문제의 대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86는 그 일반적으로 파트 5의 동사 시 문제는 보통 시간 표시 부사나 보사고 단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86는 보통 동사 문제 나오면 시제 문제잖아. 그러면 대부분 해석 문제야. 해석 문제. 우리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빈칸에 들어갈 동사 시제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아니면 현재 시제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해석상의 시제 문제로 보통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 인칭 문제 이것도 맥락 파악의 대표 문제 유형이에요. 우리 인칭 대명사 경문제는 파트 5는 바로 자리, 스트럭처, 구조를 가장 우리 문법적으로 ETS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빈칸 자리가 주어 자리인지 아니면 목적어 자리인지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지 뭐 인칭 대명사 이걸 경문제로 출제를 하거든. 근데 86는 인칭 대명사 인칭 문제로 내용을 파악해서 여기 빈칸에 들어간 인칭이 누군지 또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로 보통 출제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문맥상의 어휘 문제. 우리 앞뒤 내용의 어떤 흐름, 연결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골라주는 이것도 결국은 맥락을 파악해야지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형인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문맥상의 어휘 문제는 동의어를 이용한 어휘 문제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쓸 때 뭐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글을 쓰다 보면 어떤 그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 이게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가 글을 쓸 때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쓰지 않고 그 단어랑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글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뒤에 어떤 동의어를 이용한 어휘 문제들도 계속 나오는데 제가 예문 하나 준비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 라트버테크가 또한 고객 피드백을 우리 서비스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객 피드백을 웰컴 환영한다. 발음도 환영하는 건 받는다 이건데 고객 피드백을 받는다 이거잖아. 즉 피드백 달라 이건데 자 우리 각각의 블랭크는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 각각의 블랭크가 정기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에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는 피드백하고 동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가 빈칸에 필요한데 자 선택지 A번 essay, suggestion 제안사항 그리고 registration 등록 그리고 revision 얘는 수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잘 보세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고객이나 직원들의 어떤 그 피드백을 받거나 의견을 받거나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 그죠? 우리 서베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뭐 서베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체크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뭐 적는 그런 서베이도 있잖아. 뭐 서베이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걸 통해서 뭐 피드백을 받아요. 그죠? 피드백을 받아 아니면 뭐 커멘트를 받아 그죠? 커멘트를 받아 그럼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사람들의 서제스천 제안이라든지 그죠? 제안이라든지 또는 오피니언 그죠? 의견 오피니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우리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인풋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아이디어랑 똑같은 의미가 있거든. 인풋의 영양사전 데피니션으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 직원들의 인풋을 원한다. 뭐 인풋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설문조사한다. 이런 식으로도 글이 많이 적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싹 다 동의어 관계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세븐에서도 되게 자주 바뀌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피드백을 앞에 언급했으니까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나온 서제스천 제안사항이 검토가 이루어진다 라는 흐름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정답은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요를 이용한 우리 문제들도 꾸준히 출제돼요. 86 지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6 지문의 특징은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87번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없는 그 패시지의 대표 유형이 폼스 양식인데 우리 7에서는 우리 양식 관련된 그런 지문이 등장하지만 파트 6는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만 출제를 합니다. 일종의 어떤 글 전체가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문들은 어떤 거 여기에 해당되냐면 레터나 이메일 있죠. 편지 이메일, 그 다음 우리 노티스, 어나운스먼트, 공지 발표면, 그 다음 우리 메모, 사내 공지글에 해당되는 메모, 그 다음 우리 아리클 기사, 그 다음 우리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 그 다음 우리 인포메이션 정보, 그 다음 우리 뭐 발췌문 이런 것들은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에 해당되니까 이런 지문들이 보통 등장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스토리가 없는 폼스 양식 관련 지문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의 또 구성 특징은 무엇일까? 근데 이게 맥락을 물어보기 위해서 86 우리 지문이 지문 유형 요 문제 양식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늘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 구성 특징은 여러분들 처음에 예를 들면 편지 이메일을 쓴다. 그 이메일을 쓰게 된 편지를 쓰게 된 어떤 주요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티클 같은 경우도 이걸 내가 기사화시키고 싶은 취재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문 같은 경우도 광고하는 제품 및 서비스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일종의 메인 토픽이 있는 거라고. 그 다음 우리 공지할 때도 왜 이 공지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지 그 어떤 메인 토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런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의 구성 특징은 늘 메인 토픽이 일단 있습니다. 메인 토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인 토픽 관련해 가지고 디테일을 보통 제가 여기 밑에는 디테일 1, 2, 3로 잡아놨지만 보통 한 평균 2개에서 한 4개 정도 지문 길이로 봤을 때 보통 디테일은 한 2개에서 4개 정도로 평균적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메인 토픽 관련해서 주요 디테일이 한 2개에서 4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각각의 디테일마다 키 센텐스가 있고 그리고 뒷받침하는 정보들에 해당되는 서포팅 센텐스들이 보통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돼요. 즉 거의 대부분의 86 지문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주제에 해당되는 맨 토픽을 먼저 꺼내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스를 전개를 하는데 그 전개할 때도 보통 각각의 디테일마다도 주요 정보를 앞에 내세우고 거기에 또 뒷받침되는 정보들을 추가로 열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개 방식이 일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뼈대를 잡으면서 읽어야 주요 정보랑 주변 정보들이 빠르게 정리가 되면서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 그냥 막연히 힘들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한 문장 문장 그냥 우리말로 쭉쭉쭉 옮기면서 전체적인 뭐 내용 흐름 내가 파악하고 있다. 그런 느낌만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런 뼈대를 좀 여러분들 잡아가면서 읽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문제 푸는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용 단락이 바뀌는 점을 또 잘 잡아서 읽으면 문장 삽입과 접속 부사 연결어 문제 등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뼈대를 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86 문제 푸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글의 상단에 서브젝트나 주제가 볼드체로 적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몇 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메인 토픽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서브젝트, 상단에 서브젝트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 거기가 메인 토픽을 언급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상단 볼드체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게 없더라도 처음 몇 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조건 메인 토픽을 파악을 해야 돼요. 왜? 6는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가 대부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는 당연히 메인 토픽을 처음에 앞에 내세우고 거기에 따라 디테일한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메인 토픽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토픽 파악하고 나서는 지문 읽을 때도 구체적 내용도 키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그냥 막연히 읽힌다고 쭉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메인 토픽이 맞아 이거였지. 그리고 여기서 전달한 내용 큰 굵직굵직한 어떤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접속부사 연결어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해두시고 왜냐면 우리 접속부사 연결어 이런 것들은 앞뒤의 내용의 연결,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살짝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 다음에 레터나 이메일 메모의 경우 상단 날짜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단 날짜 확인을 하고 기사문 처음 시작할 때 가로치고 날짜 적혀 있는 경우도 동그라미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상단 날짜가 적혀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그리고 기사문 처음 시작할 때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뒤에 동사 문제가 나오면 취재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날짜 이런 것도 동그라미 해두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팁을 드릴게요.
레터나 이메일, 메모, 아티클의 경우 시제 문제는 보통 과거나 미래 시제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왜 그러냐면 편지 이메일 또는 아티클 이런 데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일을 뭐 기술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어떤 예정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나 미래 쪽에 어떤 동사시를 많이 출제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우리 광고 지문의 경우는 현재 시제나 현재 실행형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인 광고 낼 때 we are looking for, we are seeking, 우리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현재 we are offering, 우리가 뭔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다. 우리 뭔가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근 데이터도 보면 we are offering 또는 we offer 이런 동사 이 광고 지문에서 현재 시제가 되게 정답 처리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팁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물론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보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팁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앞뒤에 단서가 되는 문장들을 볼 때 동의어가 단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메인 토픽을 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 그 메인 토픽에 해당되는 주요 표현은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반복적으로 글을 쓸 때 똑같은 단어 다시 안 쓰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로 대체해가면서 글을 전개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어휘 문제인데 앞뒤에 단서 내는 문장을 봤을 때 동의어에 해당되는 표현 나온다? 그럼 땡큐지. 그래서 우리 주어진 선택지와 앞뒤 문장 표현들이 동의어 관계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명사 문제는 얘들 대명사는 앞에 특정 명사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거니까 앞에 문장들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누구 또는 무엇을 받아주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6 공부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86 공부할 때는요, 87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요즘 독해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독해 부분에서 점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7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87 중에서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에 해당되는 지문들을 열심히 봐주시면 그게 6 공부랑 함께 같이 이어지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는 패시지 열심히 좀 봐주시고, 그 다음 우리 빈출 주제는 배경식 차원에서 주요 내용 단락 전개 과정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늘 고인 광고 같은 경우는 늘 보면 어떤 앞에 포지션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 소개하고 그 다음 우리 자격 요건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급여 및 복리후생 이런 추가적 정보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단 쪽에 지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 정보가 뒤에 따라 붙는다든지 이런 늘 어떤 그 전개된 어떤 그 내용 단락의 특징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거 자주 나온 주제 같은데,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점을 앞에 언급을 했어요. 그럼 그 문제점의 어떤 우리 솔루션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개 방식도 되게 흔하거든. 그래서 그런 글 어떤 이런 빈출 주제에 대해서 배경식 차원에서 주요 내용 단락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법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부사절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이거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6에서 연결어 문제 이런 것들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결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뒤의 내용을 연결할 때 거기에 맞는 우리 뭐 부사절 접속사 또는 전치사 이 문제도 꾸준히 또 출제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어 표현도 최대한 많이 공부를 해두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하나의 어떤 주제로 글을 쓰다 보면 우리 같은 주제의 어떤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쓰여 있으니까 그런 동의어를 이용한 어휘 문제들이 되게 많으니까 동의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당연히 정답 확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6 공부 방법을 잡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랑 함께 지문 2개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 이 2개 예문으로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규반에서 하루에 제공하는 지문이 6 지문이 최소 4개, 많게는 하루에 10개 지문 이상도 연습하는 그런 자료가 나가고, 그 다음 매일 밤 카톡 리뷰를 통해서 30분씩 여러분들하고 6 지문 읽는 방법 그리고 뭐 어떤 팁 이런 것들 많이 드리는데 오늘 일단 개괄적인 어떤 6의 어떤 문제 패턴들 이런 것들 그리고 공략법 이런 것들 쭉 전달했으니까 저랑 함께 2개 지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으로 준비한 건 아티클입니다. 자, 우리 아티클 처음에 상단 그 볼드체를 보셔야 되는데 weekend movie report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비가 나왔잖아. 영화 보고서. 근데 우리 6나 7에서 각종 영화나 연극 이런 작품 소개하는 글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는 무비 리포트라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영화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는 기사문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처음에 읽어볼 때 일단 12월 13일 날짜 동그라미 해두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캐시 그래프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뷔작에 해당되는 독립영화가 그 뭐 영화 제목 자체를 볼드체로 이렇게 우리 대문자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버스트 얘는요. 여기서 뭐 영화 제목인데 이게 또 우리 토익 어휘로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사람한테 쓸 때는 다재다능한, 사람한테 다재다능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물한테 쓸 때는 뭐 다용도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지난 주말에 It Opened 개봉된 이래로. 자, 결국 여러분들 제가 읽을 땐 사실은 무비 리포트 영화 소개하겠네. 그리고 작품명 그냥 간단하게 이게 많은 관심을 끌었어. 한 요 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읽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The Film 그 영화는 자 이제 이 영화 소개를 하는 건데 그 영화는 박스오피스 리서치가 흥행 수입인데 흥행 수입에 있어서 2천만 달러를 동사한다. 여기 지금 동사 들어갈 자리인데 시제 문제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 소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앞에 지난 주말에 개봉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지난 주말에 개봉을 해서 지금까지 소파 지금까지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니까 현재나 미래는 안 되고 단순 과거 시제가 아니라 여기는 현재 완료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요전 내용을 전달하는 현재 완료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has on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 이제 그 결과로 이 흥행 수입이 되게 좋았던 거야. 그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제작자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 영화의 상영 기간을 동사하기로. 자, 딜레이는 지연시키다. 딜레이는 지연시키다 라고 할 때 쓰고 캔슬은 취소하다. 캔슬 취소하다. 그 다음에 어나운스는 발표하다. 그리고 extend 하면 이게 연장하다. extend는 연장하다 뜻이 있어요. 물론 얘가 베풀다 제공하다. 베풀다 제공하다 뜻도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연장하다 의미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문장을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버스트 이 작품이 will be shown 극장인데 네이션와이드 전국에 있는 그런 극장에서 상영될 것이다. 그 뒤에 for two additional weeks라고 해서 추가적인 2주 동안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기본적으로 two additional weeks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의 상영 기간 이런 것들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문맥적 흐름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extend가 맞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영화 소개합니다. 흥행 수입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영 기간 연장해주는 그 내용이 앞에 언급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따라붙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 1200만 달러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자, 이 작품은 그래프톤이라는 이 감독의 최초 디렉토리얼 워크라고 해서 감독 작품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영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예산 영화다라는 뭐 아까 뭐 인디펜던트 필름이 나왔으니까 독립 영화인데 어쨌든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이게 이 사람의 최초 작품이다, 감독 작품이다라는 걸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내용을 또 문장 삽입 문제 풀 때는 읽어보셔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predict 자 우리 예상합니다. 대절 이하를 it could take top honors 그 뒤에 어떤 무슨 어워즈 시상식에서 그죠? 수많은 카테고리즈 부문에서 탑 아너스 최고의 어떤 상을 차지할 거라는 것을 예측한다. 이건 내용 단락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 단락 파악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흐름을 잡고 이렇게 읽어주셔야지 문장 삽입이 쉽다니까. 여긴 내용이 완전 또 다른 내용 단락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133번 문장을 우리 채울 때는 앞에 내용하고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그 영화가 지금 여기 영화 소개로 들어갔잖아. 그죠? 저예산 영화고 이 감독의 첫 번째 감독 작품이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리고 A번 딱 넣으면 그 영화가 both financial and critical success nevertheless 앞에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는 재정적인 그죠? 그리고 critical success는 비평가들의 어떤 호평을 받는 그런 아주 성공
그런 작품이다라는 이 내용으로 앞에 영화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문장으로 적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흥행 수입이 좋으니까 또 추가 연장해서 우리 상영하는 그런 결정하고도 흐름이 맞잖아. 그럼 파이낸셜 석세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티컬 석세스 요 내용을 통해서 그 뒤에 몇몇이 예상하는 게 탑 아너스 받을 거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호평을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읽어보면 A가 완벽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B번은 her acting skills, 그녀의 어떤 액팅 스킬이 그녀를 바로 빅네임 디렉터스, 거물급 그런 감독들한테 페이버릿,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지금 그녀의 액팅 스킬, 이건 완전 업타픽이잖아. 여기서 앞에 어떤 그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업타픽이에요. 그리고 인디엔드 결국에는 커머셜 우리 상업 영화들이 예술 영화보다 더 많은 돈을 만든다. 즉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이것도 완전 오프토픽이지. 그죠? 상업 영화랑 뭐 예술 영화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앞뒤에 뭐 내용을 언급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데이비드는 제작자들이 다시는 유사한 어떤 영화 프로젝트 작업할 것 같지 않다. 이것도 완전 내용이 앞뒤의 흐름상 거리가 멉니다. 그죠? 오프토픽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앞뒤의 내용을 토대로 A로 정답을 고르신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34번 문제는요. 자, 이제 앞의 내용이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탑 아너스 최고의 어떤 상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베스트 필름 최고의 어떤 그 작품상, 그리고 베스트 디렉터 최고 감독상 포함한 우리 이 탑 아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 다음 134번은 자, 지금 선택지 보니까 전부 다 접속사 기능이 있는데, 자, 뒤쪽 내용을 보니까 few first time directors 주어, 그 다음에 have one 동사, 그리고 뒤로 가서 industry observers 주어, 그 다음에 believe 동사. 여기는 접속사 들어갈 자리인데 의미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provided 얘는요, 대시 생략된 형태로 얘는 if랑 똑같은 편입니다. 뭐뭐라면. 그리고 while은 뭐뭐 동안의 뜻도 있지만 뭐뭐이지만 반대된 내용을 우리 전달할 때 씁니다. 그 다음 as 또는 마치 뭐뭐처럼, 그 다음에 in case는 뭐뭐 경우를 대비해서 라고 할 때 쓰는 편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그 극소수의 어떤 first time director, 최초 첫 번째 그런 감독들이 탑 어워드 최고의 상을 받은 게 거의 없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믿습니다. 그래프톤이라는 그 감독의 가능성이 강력하다는 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는 반대된 내용을 이어주는 흐름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while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135번부터 138번까지 해당되는 마지막 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똑같은 오래된 예전 커피 마시는데 지치셨나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베소라는 브랜드의 커피 캡슐, 이거를 지금 광고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즉 메인 토픽은 어떤 특정 브랜드 비베소라는 여기에 커피 캡슐 이거 광고하는 글이란 건 쉽게 잡아낼 수 있어요. 우리 메인 토픽 잡았으면 이제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스토어 여러 군데 중에서 한 군데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our wide assortment of가 나왔으니까 아주 다양한, 그죠? 매우 다양한 어떤 flavors 맛으로부터 선택하세요. 여기 이 매장에는 플레이버가 되게 다양하게 있나 봐. 그죠? 그 다음에 135번 접속 기능이 있는 표현들하고 그 다음에 전사 표현들이 함께 지금 섞여 있는 문제인데, 자, 우리 Y라고 whatever는 둘 다 접속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art from하고 owing to는 둘 다 전치사. 자, 우리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 뒤에 usual coffee flavors라는 명사 목적어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빈칸은 전치사 들어갈 자리. 그럼 접속사 A번하고 B번 탈락이에요. 자, 우리 apart from은 우리 기본적으로 except for 뭐뭇을 제외하고, 그리고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외에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전사 표현이고, owing to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자, 여기는 보통의 커피 그런 맛 외에도 우리는 스페셜 버라이어티즈 이런 것들을 캐리 취급한다. 그게 뭐 스트레스 감귤, 초콜릿, 그리고 와인과 같은 특별한 스페셜 버라이어티즈 이런 것들 취급한다. 여기는 결국 내용적으로 봤을 때 유주얼 그런 플레이버스 외에도 그런 스페셜 버라이어티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거니까 apart from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다음 우리 136번 늘 메인 토픽이 뭐다? 여기는 특별한 어런 스페셜 우리
우리 버라이어티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비베소 우리 커피 캡슐 광고라는 거 잊지 마세요. 광고는 이 제품의 어떤 좋은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거. 자, 우리 136번 문장 삽입인데 그 뒤에 플러스는 추가하는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우리 커피 캡슐들이 에코-프렌들리 환경 친화적인 블랭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리사이클하기 쉽다. 뭐 이런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측면을 또 하나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플러스로 이렇게 전개한 거고, 일단 여기 문장 삽입은 자, A번 previously 이전에 우리는 당신이 주문하는 몇몇 방법을 가졌었다. 뭐 주문 방법이 여기 왜 나와요? 그 다음에 B번 대안으로 당신은 블랙커피를 두고 테이크아웃 하는 거지. 이거 주문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어떤 스토어에 커피 캡슐 자체가 지금 되게 다양한 맛들을 갖추고 있다. 그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블랙커피 주문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커피들은 커피 드링커 매거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 지금 광고 글에 어떤 흐름상 완벽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스페셜 버라이어티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플레이버가 되게 다양한 어떤 커피 캡슐. 그죠? 그리고 뒤에 또 뭐 우리 커피 캡슐들이 또 에코 프렌들리 환경 친화적인 또 뭔가 만들어져 있고 뭔가 좋은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거잖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어떤 매거진에 의해서 좋은 평을 받은 이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뭐 흐름상 완벽하지.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이 맛들은 바로 더 이상 구매 이용 불가능하다. 이것도 여기 지금 광고글의 흐름상 맞지 않거든. 그쵸? 그래서 우리 광고라는 이 지문 양식 그 상단 거 보는 건 당연히 기본입니다. 메인 토픽 잡을 때도 도움이 되고, 정답은 C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37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 패시지는 얘는 어떤 음악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조각이라고 할 때 쓰고, 그죠? 디바이스는 장비, 장치, 그죠? 이럴 때 쓰는 편이고, 스탁스는 뭐 재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편이고, 머티리얼스는 물질, 재료. 그래서 우리 여기는 커피 캡슐들이 환경 친화적인 블랭크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들이 데이가 바로 앞에 명사를 받아준데 그것들은 리사이클, 재활용하기 쉽다. 그럼 결국 재활용하기 쉬운 어떤 물질, 재료로 커피 캡슐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정답은 C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8번은 명사 어휘 문제인데 entire 얘는 전체의, regular 얘는 정기적인, 그 다음에 initial 얘는 최초의 또는 처음의, large는 큰, 대량의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자, 앞에 내용의 맥락의 흐름 꼭 기억하세요. 만일 당신이 한 번도 비베소 커피 이거를 전에 우리 마신 적이 없다면 당신은 뭘 놓치는지 모른다.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이렇게 또 글을 쓴 거야. 그죠?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 블랭크 퍼처스를 for free 무료로 딜리버 해줄 거다. 무료 배송이 되겠지. 프리 쉬핑에 해당되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리고 여기 딜리버하고 ship하고 같은 말이거든. 그 앞에는 for free 무료라고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뒤에 subsequent orders 그 이후의 주문건들에 대한 배송 비용은 합리적인 $3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여기 배송 얘기를 하고 뒤에는 그 이후 주문건들에 대해서는 배송비 $3 이렇게 받는다. 그럼 여기는 바로 최초 구매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송해 줄 거다 라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앞뒤 흐름상, 맥락 흐름상. 여기는 이니셜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니셜이 최근 정기토익에서 많이 등장했거든요. 최근 2번 연속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최근 2번 1월 달 정기토익에 1월 첫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에 각각 이니셜리 그리고 이니셜이 나왔는데 이니셜 요게 나오잖아. 최초의. 그럼 뒤쪽으로 그 이후의 subsequent 그죠? 요 표현이 많이 단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월 첫 시험에는 initially 그죠? initially 처음에는 어쩌고저쩌고 now 현재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대칭을 이룬 어떤 표현들이 잘 등장하니까 이런 것도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86 공략법 이렇게 전달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앞으로 6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마 정답률이 많이 높아질 겁니다. 강의 들으신 분들 도움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또 강의 때 인사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